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어제 한국 증시 정말 충격적인 하루였죠. 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SK 하이닉스가요, 하루 만에 12% 넘게 폭락했습니다. 시총 1위 자리를 그대로 반납한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12% 가까이 급락했거든요. AI 반도체 시대의 최대 수혜주, 그렇게 불리던 두 기업이 같은 날 동시 무너진 겁니다. 그동안 크게 못 올랐던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까지 줄줄이 따라 무너졌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야말로 공포에 빠졌죠. 그쵸? 근데 말이죠. 하루 뒤인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코스피가 3% 넘게 단등했어요. 삼성전자는 8% 이상 튀어오르면서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SK 하이닉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AI 산업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과열됐던 수급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투자자가 던져야 할 질문 뭘까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지금 추격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AI 반도체 시대의 다음 수혜주를 찾아야 할까요?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HBM에 투자하고 AI 인프라에 돈을 쏟아붓는다면요, 과연 어떤 소부장 기업이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받게 될까요? 오늘은 바로 이걸 분석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엔비디아, 이 생태계에 연결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볼게요. 마지막엔 종목별 진입 전략까지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 시장에 가장 필요한 정보를 가장 필요한 타이밍에 담아 드릴 테니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먼저 시장 전체 그림부터요. 어제의 폭락, 이게 AI 산업의 종말을 뜻하는 거였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빨리 올라버린 주도주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수급 재조정, 이쪽 성격이 훨씬 강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HBM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증설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마이크론도 공격적으로 HBM을 늘리고 있죠. 미국, 중동, 유럽까지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예요. AI 산업이 성장하는 한 반도체 투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쓰는 그 돈이요, 결국 어디로 흘러갈까요? 장비, 소재, 검사, 테스트 기업들로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자, 그럼 장비 종목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미 반도체. 많은 분들이 그냥 HBM 수혜주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HBM 생산의 핵심 병목을 쥐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세요. HBM은 D램 칩 여러 개를 위로 쭉 쌓아 올리는 구조거든요. 이 칩들을 정확하게 붙여줘야 하는데 거기 필요한 게 바로 TC 본딩 기술이에요. 특히 한미 반도체는 듀얼 TC 본더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죠. HBM4로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쌓는 단수는 더 늘어나고 공정 난이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HBM 생산 능력을 키울수록 한미 반도체 장비 수요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시장이 한미 반도체를 HBM 최대 수혜주로 보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HPSP. HPSP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는 기업이에요. 반도체가 미세해질수록 뭐가 중요해질까요? 수율 확보입니다. 특히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는요, 아주 작은 결함 하나도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HPSP 장비가 바로 이 선단 공정 수율 개선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결국 HBM 생산량이 늘고 첨단 공정이 확대되면 HPSP 장비 수요도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엔 차트 이평선 바닥권에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는 모습도 관찰되고 있고요. 참고로 이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쪽의 신규 경쟁자로 예스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HPSP한테 특허 침해로 소송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예스티 말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세 번째,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은 ALD 장비 분야의 핵심 기업이에요. ALD가 뭐냐? 원자 단위로 방막을 한 겹 한 겹 입히는 기술인데요, 공정이 미세해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집니다.
HBM 차세대 D램 그리고 GAA 기반 첨단 반도체까지 죄다 ALD 공정 비중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반도체 구조는 더 복잡해질 거고 그 과정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력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번째, 원익 IPS. 원익 IPS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 분야에서 국내 대표 기업 중 하나예요. 증착, 식각, 열처리 이런 핵심 공정 장비를 공급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주요 고객사입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AI 시대가 진행될수록 첨단 공정 비중은 늘고 신규 팩 투자도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원익 IPS는 바로 이 설비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을 가진 기업입니다. 다섯 번째, 제우스. 제우스는 반도체 세정 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기업이에요.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요, 미세한 오염물질 하나가 수율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세정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특히 HBM 생산 공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청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AI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세정 장비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STI. STI는 CSS와 SPS 분야의 강자예요. 자,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요, 장비만 갖다 놓는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화학약품이나 슬러리 같은 걸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인프라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HBM 공장 증설이 진행될수록 CSS 장비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STI는 HBM 낙수 효과의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용 레이저 장비 분야의 국내 대표 기업이에요. 반도체 만드는 과정에서요, 레이저로 칩을 자르거나 마킹하는 공정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최근에 HBM이랑 첨단 패키징 시장이 커지면서 레이저 그루깅, 레이저 마킹 공정의 중요성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AI 메모리 생산이 확대될수록 이런 첨단 패키징 공정 관련 장비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죠. 여덟 번째, PSK. PSK는 반도체 전공정 식각 장비 분야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HBM 증설로 인한 식각 후공정 수혜도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HBM 생산 과정에선 적층 공정이 워낙 많고 미세화된 관통 전격 식각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PSK의 고정미의 식각 기술이 바로 이런 공정의 수율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홉 번째, 유진테크. 유진테크는 반도체 전공정 증착 장비 분야의 핵심 기업이에요. 차세대 D램이란 선단 공정 확대에 꼭 필요한 저압 화학기상 증착 장비, 그리고 ALD 장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유진테크의 주요 고객사고요. 결국 AI 서버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가 늘어나면요, 그게 유진테크 장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검사 테스트 관련 종목들입니다. 첫 번째, YC. YC는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에요. 특히 메모리 테스트 솔루션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죠. 근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삼성전자가 YC 지분을 약 11.7% 보유한 주요 주주라는 사실이에요. 11.7%. 물론 이게 사업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HBM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검사 장비의 중요성도 같이 커지니까 YC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 DI. DI는 메모리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오랜 업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특히 HBM이랑 고대역폭 메모리 테스트 수요가 늘면서 관심을 받고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AI 시대에는요, 어쩌면 생산보다 검사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AI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극도로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거든요. DI는 바로 이런 흐름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세 번째, 인테플러스. 인테플러스는 비전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반도체 패키징 이후에 생길 수 있는 미세 결함, 이걸 검사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죠. HBM 적층 구조는요, 일반 메모리보다 훨씬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중요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HBM 생산량이 늘어나면 인테플러스의 역할도 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번째, 두산테스나. 두산테스나는 국내 최대의 반도체 백엔드 테스트 서비스 전문 기업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테스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특히 AI랑 오토모티브용 반도체 시장이 성장하면서 백엔드 테스트 아웃소싱 수요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수혜가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다섯 번째, ISC.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의 글로벌 강자예요. 반도체를 테스트하려면요, 테스트 소켓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특히 AI 반도체랑 HBM은 발열도 심하고 성능 요구 수준도 높아서 고성능 테스트 소켓 수요가 같이 늘어납니다. ISC는 바로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죠. 여섯 번째, 리노공업. 리노공업도 테스트 핀이랑 소켓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에요. 반도체 산업에서 테스트 공정이라는 게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같이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랑 HBM 시장이 커지면 결국 리노공업 제품 수요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번째, 테크윙. 테크윙은 메모리 테스트 핸들러 분야의 강자예요. 테스트 핸들러가 뭐냐? 반도체를 자동으로 검사 장비에 넣어주고 또 분류해주는 장비입니다. HBM 생산량이 늘고 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커진다는 건요, 결국 테스트 공정이 확대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크윙도 중요한 수혜 후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JT. JT는 반도체 버닌 테스트 장비 전문 기업이에요. 버닌 테스트가 뭐냐면요, 반도체를 일정 시간 동안 고온 환경에서 돌려서 초기 불량을 걸러내는 과정입니다. 특히 고성능 메모리일수록 이게 더 중요해지거든요. HBM도 AI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잖아요. 그만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죠.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버닌 테스트 수요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는 바로 이 버닌 테스트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전자의 HBM 생산 확대 과정에서 수혜 기대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첨단 패키징, 후공정 종목들이에요. 첫 번째, 네페스. 네페스는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쟁력을 쌓아온 기업입니다. 보세요. AI 반도체 시대에는요, 그냥 좋은 칩 하나 잘 만든다고 끝이 아니에요. 그 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패키징하느냐,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거든요. 네페스는 바로 이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의미 있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후공정 기업이에요. 패키징이랑 테스트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죠. 자,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AI 반도체 수요가 늘어서 생산량 자체가 증가하면요, 후공정 물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OSAT 시장 확대의 수혜를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는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주예요. 첫 번째, 동진세미캠. 동진세미캠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랑 식가액 같은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만들 때요, 소재는 장비만큼 중요하거든요. 특히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소재 품질이 수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라 HBM 생산이 확대되면 결국 동진세미캠의 소재 수요 증가로 연결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솔브레인. 솔브레인은 반도체 소재 분야의 대장주 중 하나예요. 포토레지스트, 식가게, 이렇게 반도체 제조 공정에 꼭 필요한 핵심 케미컬 소재를 공급하고 있고요. 글로벌 고객사들이랑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과 함께 소재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AI 반도체랑 HBM 생산이 확대되면 결국 솔브레인의 안정적인 소재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까지 쭉 보면요, 공통점이 하나 보이시죠? 이 기업들 전부 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돈을 벌어야 같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급락이 후 며칠 동안 바닥을 다지고 다시 추세를 회복한다면요, 시장 자금은 자연스럽게 AI 밸류체인 안쪽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랬거든요.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장비주, 검사 테스트주, 패키징, 후공정주, 소재주, 이 순서로 순환매가 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볼게요. 각 섹터마다 가장 강한 종목이 먼저 움직이면요, 같은 그룹의 후발주들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목 하나만 보지 마세요. 그룹 단위로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장비주는 한미반도체랑 HPSP,
검사 테스트는 ISC랑 리노공업, 패키징은 하나마이크론이랑 네페스, 소재는 동진 세미캠과 솔브레인. 이런 식으로 먼저 관찰하시면 돼요. 시장은 항상 가장 강한 종목부터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종목의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요, 후발주들이 뒤늦게 따라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관 트레이더들도 이 후발주 공략을 자주 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미 반도체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데 아직 원익 IPS나 제우스가 안 움직였다? 그러면 시장은 다음 순환매 후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ISC가 급등하는데 DI랑 인텍플러스가 조용하다? 이것도 자금이 확산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룹 전체를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분할 매수예요. 지금 시장은요, 변동성이 아주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전부 다 들어가는 방식, 이건 위험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관심 종목을 골라두고 1차 진입, 그리고 눌림목에서 2차 진입, 추세 확인하고 3차 진입,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사는 것만큼 좋은 가격에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AI 투자 사이클 자체는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 변동성이 커진 상태죠. 자, 잘 들어보세요. 최고의 수익은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는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어제 시장이 무너졌을 때 공포가 극에 달했죠. 그리고 오늘 그 공포가 일부 완화됐고요. 앞으로 몇 거래일 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닥을 다지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준다면요, 그 다음 자금은 자연스럽게 소부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핵심, 단순한 반도체가 아니에요. AI 인프라 전쟁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인텔, 엔비디아가 AI 시대의 주인공이라면요, 오늘 소개한 소부장 기업들은 그 전쟁에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들이에요. 전쟁이 계속되는 한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들의 기회도 계속됩니다. 앞으로 어떤 종목이 가장 큰 낙수 효과를 받을지 함께 추적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결론적으로요, 지금 시장은 AI가 끝난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AI 투자 확대가 어디까지 이어질 건가, 이걸 놓고 다음 수혜주를 찾는 시장에 가깝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기회는요, 이미 수백조 원 규모가 된 대장주보다 아직 충분히 조명받지 못한 소부장 기업들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HBM 투자 계획,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증설 흐름, 이걸 꾸준히 확인하면서 다음 주도주가 누가 될지 함께 지켜보시죠.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종목 중에 어떤 기업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